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말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백신 접종들 잘 하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무더위에 백신 접종에 요즘 아주 나른나른합니다. 근데 또 때마침 질병관리청에서 친절하게도 접종 후에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는 그 문자를 보내줘서 그 핑계로 저도 운동도 피하고 또 불옆에서 음식하는 것도 피하고 그 덕에 이 비겁한 살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맘 편히 지내세요 하기에는 이 거리두기 상황이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마리의 초대 3편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끈끈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애정을 나누면서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개그맨들만큼 웃기는 분들의 사연을 곁들여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비대면, 언컨택트, 또 뭐 비접촉 이런 말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말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장품이나 뭐 식료품, 의류 이런 매장들을 비롯해서 모텔들, 그 다음에 뭐 지하주차장 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랑 그 말을 섞지 않는 침묵 서비스까지 그 확장되고 있었죠. 그리고 대형 카페들에서는 사이렌 오더라고 해서 앱으로 미리 주문하고 계산 다 끝내놓고 현장에 가서는 주문한 그 음료나 음식을 픽업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런 현상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침 이런 현상을 정말 전문가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 현장의 사례들을 통해서 책으로 엮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김용섭 소장님이신데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소장이시고 또 대기업 상대로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저는 한 10년쯤 전 프로그램 제작자와 출연자의 인연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정말 해박하시고 그 다음에 직관력 날카로우시고 그런데 성품은 허당이시고 네, 그만큼 순수하고 아주 매력적인 분인데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도 그거예요. 언컨택트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언컨택트와 개그맨이 무슨 상관이냐 궁금하시죠? 사실 몇 달 전에 저도 화성보다 더 신기한 신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발견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얻은 거죠. 없는 게 없고 연결 안 되는 게 없는 이곳. 당신 근처의 마켓. 예, 바로 당근 마켓인데요. 저도 이 당근 마켓을 이사하면서 알았어요. 이제 그 내다 놓은 물건들이 많은데 친구가 이거 폐기물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저렴하게 이웃들하고 나누는 장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이용해 보라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뭐 중고 물품이라고 해서 좀 찜찜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수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잖아요. 따로 싸가지도 않고. 그리고 외국에 뭐 벼룩시장에서 물건 사갖고 오면 아주 건졌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둘 판매하다 보니까 재미도 생겨서 애용을 하게 됐는데 여기 그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왜 이렇게 다 친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웃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인터넷이나 어떤 그 유튜브 관련 영상에서 퍼나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분들, 개그맨 저리 가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일단 실명 거래는 위험하니까 우리가 닉네임들을 그 나름 정하는데요. 이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독거노인. 물건 올리시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짠했죠. 그리고 이 두 분 부처와 방청소하는 중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만약 채팅을 한다면 이런 거죠. 부처님
이거 가격 내고 안 될까요? 방 청소하는 중님, 그건 좀 힘들겠네요. 정말 혼자 이 상상을 하면서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꿰백. 아이고야, 자판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총 맞은 니트 조끼를 올리신 분, 물건을 받고 보니 등 쪽에 구멍 하나, 선생님께선 잠수 타시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리고 이분은 돈 급해서 싸게 팝니다 하셨는데 달랑 4,500원짜리를 내놓으셨어요. 과연 보탬이 되실지. 게다가 그 물건은 금방 상할 수 있는 조각 케이크였어요. 돈이 급한 게 아니라 사람 정이 고팠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인기 있는 티셔츠 내놓으신 분, 도박할 때 입고 가시기 개간지납니다. 이분은 아내 몰래 운동화 2켤레를 샀다가 들키셨나봐요. 가정의 평화를 주실 분 찾으시네요. 이스탄불 앤틱샵에서 오일 램프 사갖고 오신 분, 갬성에 젖어 주인 할배한테 덤태기 쓰고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외국에서 사갖고 온 물건 그냥 쟁여만 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먼지 쌓이기 전에 빨리 나눔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고립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동물, 물론 맞죠. 그리고 이것도요, 국가를 초월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나누는 인사법이 있죠. 악수, 포옹, 비주, 프랑스 사람들 그 볼키스 하는 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회주의 형제의 키스라고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입술을 접촉해서 하는 키스도 있죠. 이게 그 문화는 달라도 서로 이런 직접 접촉을 통해서 친밀감을 드러내고 신뢰를 서로 확인하는 그런 동작인 거죠. 그런데 언컨택트 상황을 맞이하면서 점점 이런 그 직접 접촉이 사라지고 심리적인 거리두기에 대한 그 불안함,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연결고리들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저 마리의 생각이고요. 다시 또 이 온라인 마을회관으로 가보실까요? 이분은 참 착한 아내세요. 코로나로 영업 중지된 남편을 도와 생활비를 보태는 중입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 웃으며 힘냅시다 하면서 본인 옷들을 내놓으셨고요. 또 주인을 잃은 고아 커플링입니다. 저는 글렀으니 부디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번 추석에 커플티로 샀다가 일주일 뒤에 헤어져서 팔아요 하셨는데, 아이고야, 양가에 커플티 입고 갔으니 눈도장 확실하게 찍으셨을 텐데 어떡하나요? 근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아들의 사랑이 움직인 관계로 정리합니다. 참 이쁘게 애둘러 표현하셨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난 겨울에 눈오리 분양하셨던 분, 매봉제 공원에 오리 만들어 놨어요. 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셨어요. 5마리 다 녹기 전에 분양됐겠죠? 그리고 재밌는 표어를 내놓으신 분도 계세요. 개같이 공부해서 정승같이 살아보자.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린다고 하면서 아주 앤틱한 분위기로 그려주셨는데요. 근데 이거 참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다량으로 인쇄해서 싸게 배포하면. 그리고 이 바닥에서는 진짜 만나기 힘든 분이에요. 매너온도 99도인 분입니다. 내용도 그 값을 하죠. 유기견 돌보시는 분이 가져가세요. 좋은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하셨어요. 저의 매너 온도는 현재 스코어 67.2도. 품격 인성 나오죠. 네. 자, 그럼 또 이쯤에서 생각해 볼게. 그 수많은 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 당근마켓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거리 같아요. 나의 반경 6km 이내 직접 거래가 가능한 거리, 그리고 문고리 거래를 통해서 계속 접촉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아마 심리적 거리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센서 기기 등을 통해서 그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우리가 이런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도 끊임없이 연결을 하는 이유는, 글쎄요, 이거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애정, 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죠. 에드워드 홀이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 다음에 공적 거리, 이렇게 네 가지로 했는데, 여러분 혹시 도주거리라고 아세요? 이 동물들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이 그 거리를 건너오면 도망가는 거리를 도주거리라고 한대요. 이거를 또 사람 간의 그 거리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서글픈 현실이 될까요? 자, 다시 품앗이 쇼핑몰로 가볼까요? 이 도주거리를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의 사연 계속 이어집니다. 이분은 당근 앱 깔고 맨날 눈팅해서 눈이 당근처럼 빨개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빨간 운동화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손이 저랑 똑같이 생겨서 내가 이걸 언제 내놨지? 착각을 할 정도였죠. 근데 명품 팔찌를 단돈 2,000원에 내놔서 신뢰가 팍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아예 짝퉁입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진짜가 되라고 만지면서 기도만 하고 착용도 못 해본 아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셨네요. 정말 귀여우시죠? 그리고 앞거는 이분이세요. 무료로 초상화를 그려준다는데 채색을 할 경우에 1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채팅을 시도했죠. 그런데 빵 터진 게 100원 선입금을 해야 일주일 안에 그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계좌 이체하기는 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답례를 더 해야지 하고 그림을 받고 제대로 인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무응답. 정말 그 10분 이내로 응답하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무응답으로 끝났습니다. 네, 아무튼 거리 얘기를 했는데요. 이쯤에서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작가이면서 여행자이신 백상현 씨가 쓴 다시 여행을 가겠습니다 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35mm 렌즈에 대한 예찬이 나옵니다. 이 거리는 그 찍히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저를 찍어도 돼요 라고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거리고, 그 허락을 받는다는 거는 친밀감과 함께 서로를 신뢰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긴장을 풀고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들이 많죠. 그리고 이 남자는 자노라는 화가인데 스위스 남쪽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멀어지는 친구 백상현 씨를 향해서 마음을 힘껏 불어주는 모습, 정말 남잔데도 참 아름답죠? 오늘 마리의 초대 결론은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무수한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개그맨 같은 이웃들과 함께 유쾌하게 나누는 기쁨도 누리면서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서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연대하면서 사랑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진정한 인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하고 같이 빠담빠담 하셨나요? 저도 이 자노 화가처럼 여러분들께 빠담빠담한 마음을 계속 불어드리면서 다음 마리의 초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